예, 지난 7일 발생한 고양시 조유소 화재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화재 발생 22분 전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불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재 규모도 놀랍지만 국가기관 시설이 풍등 하나로 전소됐다는 사실 더 충격적입니다. 네,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 동안 대한송유관 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의 의문점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예, 자 교수님, 이번 조유소 화재 사건, 자 지금까지 조사로 보면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300m 떨어진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이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인데 경찰 조사 결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풍등의 원인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 단순히 이 풍등 하나만으로 그 큰 시설이 화재로 전소됐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유소 환기구를 통해서 불씨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환기구에 어떤 불씨가 들어간다면 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는 전문 용어로 이 환기구를 통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통기관 전면에는 그 불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화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화 방지망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식이 돼서 망가졌든지 예. 아니면 통기관에서 나오는 유전기가 불꽃을 만나서 거기서 폭발이 되면서 인화 방지망이 손상이 됐든지 아무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인화 방지망이 망가졌고 그 인화 방지망이 망가지면서 그 통기관 앞에 그 불꽃이 탱크 내로 유입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도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화 방지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나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게 국가기관 시설인데 그 특성상 화재 대비가 훨씬 더 철저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외부에 이 화재 센서 같은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스 감지기는 뭐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CCTV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문제는 CCTV 감시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한 CCTV는 감시 시설이지 어떤 그 CCTV로 어떤 연기나 불꽃이 감지됐을 때 경보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탱크 외부에도 가스 감지기 외에 불꽃 감지기를 설치하면 이 불꽃이라든가 이 연기를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 경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참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저유소 전반에 대한 좀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보시기에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 외에 또 어떤 부분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안전점검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그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해서 안전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1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 주기도 좀 더 단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소방 안전 점검에 있어서는 법적으로서는 평생 한 번도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소방 안전 점검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겠습니다. 자, 경찰이 이제 이 스리랑카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검찰에서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글쎄요, 이 스리랑카인에 대한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저유소 앞에 떨어져서 풍등이 불이 날 거다. 아무런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작년에 이 풍등에 대한 화재가 계속 많이 발생이 돼서 작년에 이 풍등을 날리는 행위는 날리는 행위를 했을 때 소방 당국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단지 이 풍등을 날리지 말라는 이런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날리려고 할 때 소방 당국에서 날리지 말라고 하면 날리지 않아야 되는데 소방 당국에서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 풍등은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법부터 먼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신고제로 한다든가 허가제로 바꾸어서 풍등을 날릴 때 안전한 조치를 확실히 한 다음에
동등을 날릴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송유관 공사 측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 건물이 이제 지어졌을 때 저유소가 지어졌을 때 300도 이상의 온도에 견딜 수 있게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탱크 내에 화재가 나면 800도, 10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300도는 거뜬히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탱크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온도가 된 것입니다. 예. 그 교수님,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재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금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외국인 노동자를 지목하고 있고 CCTV에서 또 그 부분이 또 명확하게 촬영이 돼서 일단은 실화의 혐의로 일단 보지만 예. 뭐이 스리랑카인을 또 구속 여부를 두고 그 검찰과 경찰이 서로 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그 공사 측의 안전 관리 측면을 그 부분도 짚고 예.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 11년 만에 안전 진단을 하는 것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정밀 안전 진단은 법적으로는 11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11년 기간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뭐 탱크 내 부식이라든가 어떤 안전장치들의 고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 그 전에는 그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예. 과연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그동안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왔는지 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번 화재 17시간 만에 진화가 됐는데 화재 진압 방식 앞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소방 당국에서는 빨리 출동을 해서 화재 진화를 사실은 17시간 만에 빨리 한 건데 예. 문제는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이 초기 진화는 자체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포소화 약제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진화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이 작동이 늦었든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약제가 적게 나왔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초기 진화에 중점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